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11개월 전에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창조가 탐사 오셨던 분 계시죠? 얼굴 보니까 기억나시는 분 나는 분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7번 저희가 세미나 할 텐데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고 이번에 온 거는 한 열흘 전에 왔고요. 이제 서산제일감리교회 마치고 바로 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첫 번째 기원에 관한 질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래서 우리 교과서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런 얘기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 우리 1년 전에 얘기할 때도 제 세미나 동안에는 저도 아멘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멘 하지 마시고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요즘은 그냥 교회에서 뭐 물어볼 때 무조건 아멘이에요. 되게 언제 아멘 하냐 하면 모를 때.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체 할 때. 근데 되게 아멘해요. 아멘이 좋은 건데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 추임새가 돼가지고 이 대답은 이제 네 또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왜 믿을까요?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 소개할 때 제가 신학을 했다가 했는데 구약학을 제가 했는데 저는 이제 변증학 쪽으로 했습니다. 구약을 하되. 근데 그때 그 변증학 과목을 듣는데 변증학이라는 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방어하는 학문인데 그때 교수님이 저희 그 신학생을 한 명씩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믿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씩 대라고. 다 물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당신 하나님 왜 믿냐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왜 교회 가냐고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구원. 좋습니다. 또 창조. 아무래도 창조과학이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만약에 믿는 사람에겐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뭐죠? 사실인 게 사실이죠. 뭐.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감격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실인데 우리 애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 이웃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 문제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자, 성경에 보면 첫째 절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라고는 시간을 창조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공간. 그다음에 첫 번째 물질 지구를 창조한 분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전에 제가 나눴어요.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눴어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초월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러므로 보이는 모든 건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이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성경에 근데 그 창조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그럼 말미암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거의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도록 내려오셨다는 거. 이유는 하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여러분 성경 믿는 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이거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했어요. 우리 투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한 100번은 해야지 헤어져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좋은 분이니까 좋게 지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만약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뭐 기도 하나 많아죠. 뭐하러 기도하세요? 좋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더 끔찍하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분의 이 성품과 능력을 처음부터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을 못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이제 옳고 그른 것도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아세요? 네. 좋은 분 모르는 거예요. 전능한 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처음 가져왔습니다. 내가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한 50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벌써 3번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죠? 네, 산업가 따먹은 겁니다. 이때 가시덤불과 엉키가 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가시덤불과 엉키가 없을 정도로 해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힘들죠? 이거 처음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적어도 이건 뭐 다음이다? 타락한 다음이다. 이때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 왔어요. 우리 범죄한 거예요. 그죠? 네. 혹시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다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 분. 큰일 났네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 가끔씩 질문하면은 어느 분이 그래요. 거짓말 안 할 분 그러면 손 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서산질 감독에는 아직 손 든 분이 없었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한다고 되냐고요? 우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그런 존재가 됐어요. 거짓말 안 한 적이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못 가요. 우리요. 절대 못 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우리 못 가요. 네. 우리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때.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죠? 바로 뭐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네. 이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춥다 덥다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 좋을 정도로 하니까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동토, 사막, 빙하 이런 거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 좋아진 거예요. 자, 근데 이 8명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고 언제가 좋았다? 네. 불편해졌죠? 네, 우리 학생들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불편한 거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또 불편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세대만 끊겨도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살기 바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네. 공부에 전념시킨 거예요. 돈 버는데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맡긴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네,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역사를 어떻게 한 거죠? 완전히 확증하신 겁니다. 너 정말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너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형상 맞아. 내가 죄도 사한 거야. 이거 알면 어떻게 된 거죠? 처음 좋았던 죄 없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성령책이 가는 곳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책이 가는 곳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곳 아세요? 이런 거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뭐가 사실이다? 지금 제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 다 뭐 보고 하셨어요? 교과서에 있던가요? 인터넷에 있던가요? 어디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거 뭐하러 믿으세요? 여러분, 가치도 없는 거죠, 사실도 아닌 건.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뭘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결국 이 문제예요.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번의 우리 집회 동안에 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가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예요. 이제 괜찮겠어요? 내일 새벽에는 이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진화가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과학적인 얘기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괜찮겠어요? 근데 진화론은 뭐냐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생물이 어떤 단순한 한 생물에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 꽃이나 심지어 곰팡이까지 다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오랜 세월 동안 적응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자생존, 생존경쟁, 돌연변이, 저쪽을 죽이면서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래요. 그러면 이거가 진화론이 믿어지면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냥 원숭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네? 솔직히 미안해서 그러지 닮았죠? 닮았어요. 괜히 나온 게 아니. 진화론은 이유가 있었어요. 겉보기에 뭐예요? 비슷하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술도 있고.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바로 어떠한 공통조상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걸 빠진고리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내게 유인원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되죠? 근데 이건 내 그림이에요. 이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하여간 분명한 건 뭐냐면 진화가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믿음에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빠른 속도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느리게 하잖아요. 그럼 엄청 지루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 논문들을 읽을 건데 괜찮겠죠? 수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학 논문 좀 읽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빠진 고리 그러면 진화론자들도 정리가 끝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으로. 우리의 공통조사 중에 원숭이를 더 닮았다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 사람을 더 닮았다 그러면 네안데르탈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용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좀 보겠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하나 보겠는데 제일 유명한 게 루시입니다. 이거 이상 유명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빠진 고리 가운데. 자, 요게 대한 얘기를 하면,
73년에 이도피아에서 발견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흰체 전체를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구석구석.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사람이고, 오른쪽이 오살레피테쿠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가슴뼈를 보면은 사람은 원통형인데 원숭이는 원뿔형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적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아시겠죠? 그러나 매우 놀랐다. 흉곽, 가슴뼈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의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분이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뭐냐? 이거는 원숭이였다는 얘기예요. 가슴뼈만 보자면. 자, 어깨뼈를 보면 여러분, 어깨뼈는 우리가 사람은 일자예요. 그죠? 원숭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올라간 거 아시죠? 네 발로 걸어야 되니까. 자, 이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루시 어깨파는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1%보다 적다. 완전히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어깨뼈만 보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손목을 보면 사람은 손목이 부드러워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발목은 뻣뻣하죠. 발목이 부드러우면 우리 못 걷습니다. 뻣뻣한 거예요. 근데 네 발로 걷는 원숭이니까 손목도 어때야 될까요? 뻣뻣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목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루시의 골격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너클보행, 이걸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원숭이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것을 제안한다. 손목만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원숭이. 자, 이제 두개골을 보면 여러분, 이 두개골을 보면 이게 여기 까만 부분이 보이죠? 이게 이제 목뼈가 확 박혀 있는 거예요. 포라men 매그넘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침팬지는 후방에 있어요. 왜? 목을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똑바로 하니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살피테쿠스의 두개골들은 다 침팬지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두개골만 가지고 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오살피테쿠스의 두개골의 형태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다. 여러분, 모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오살피테쿠스 무지 많이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루시인 거죠. 두개골의 형태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을 향하는 선상의 노예에게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사람도 두개골만 보면 뭐라고요? 원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 진화론자들 얘기한 거예요. 창조학자 얘기 아니야, 아시겠죠? 나 자신은 전혀 설득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 해부학적 주장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나는 항상 실패했다. 그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은 흰 것이라고 주장할 것 같다. 이건 물어볼 것이 무조건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할 때는 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원숭이였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살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인류의 한 시기였으며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까웠으며 인간의 분명한 직계지 혈통이었다는 위치에서 되돌릴 수 없이 제거되었다.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살피테쿠스는 제가 이걸 왜 좀 길게 하냐면 우리 자녀들의 책에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교과서에. 실제로 몸통하고 다리뼈가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따로 떨어져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3km가 얼마나 뭔지 아시죠? 이게 써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과서에. 여러분, 현재 논문지 중에 우리 과학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면 다 아실 거예요. 최고의 논문지는 네이처지입니다. 네이처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라고요? 주먹으로 벌었다. 너클워커.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네이처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논문지가 바로 사이언스지예요. 두 개가 최고의 논문지죠. 여기에 다 논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이언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은 전형적인 너클워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로 갖고 나올까요? 여러분, 공개 논쟁할 때 오살피테쿠스, 공개 논쟁이라는 건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할 때 오살피테쿠스 가지고 나오는 진화론자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난
걸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 이제 하나 이제 네안데르탈이 한번 해볼게요. 이 독일에서 189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인류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어요, 이때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건 우리 두개골하고 똑같아요. 예, 등이 구분 상태로 발견됐는데 완벽하게 이 비타민 D 결핍의 고추병 환자, 분명한 사람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의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그랬냐면 이들의 앞니마 경사각을 보면 경사각을 보면 경사가 많이 진 거예요. 현대인은 이마가 수직에 가깝다는 거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다 사람을 닮았는데 앞니마가 사람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와 같은 이 공통조상에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덜 진화된 사람. 그래서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 것만 만져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앞니마 경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니안데르탈 두개골을 닮은 유명한 사람 사진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4개를 뽑아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발르프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고 스파이크 린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벤 스타인은 뭐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쓴 기자입니다. 달라이라마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한테 당신 아무래도 덜 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니안데르탈의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 이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어때요? 다 있는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것이다. 즉 대부분은 얼굴 앞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척추고생 물리학자 제임스 슈레브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여진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다 여러분 이거 진화론적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 창조과학자가 얘기하는 논문이 아니에요. 니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 볼 때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대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니안데르탈인에 관한 전통적 진화론적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니안데르탈인하고 이제 비교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알아요. 가장 인간하고 닮았다고 하는 인류의 조상 크로마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진화론 책에서 카피해 온 거거든요. 자, 뭐를 비교했죠, 둘이? 키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역시 더 진화됐기 때문에 키가 크다. 여러분 정말 진화의 순서로 키 순서면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면 정말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아담한 사람은 뭐 덜 진화됐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셨지?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보면서 다 끄덕거렸을 거예요. 역시 더 진화돼가 키가 크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여기 너무나 잘 넘어가요. 정말 비논리적인데. 그죠? 여러분 키 순서하고 여러분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차이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끄덕거려요. 그만큼 우리는 진화에 약해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약한지도 우리가 다 이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농구 선수인 샤킬 오닐 이 사람하고 와이프하고 지금 마켓에서 장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 지다는 사람하고 덜 지다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애 낳고 아들도 농구 선수인데 잘 살고 있는데. 자, 저희가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미국 다 사라졌어요. 좀 요즘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국 아직도 있어요. 일본도 아직도 있어요, 신기하게. 이미 결론 난 건데 그건 제가 스피디하게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바온이라고 했어요. 1891년에 발표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머리 덮개뼈하고 다리뼈.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교과서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요.
우리 필트다운이라고 열심히 배웠어요. 1912년에 영국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 덮개뼈하고 턱뼈를 조작한 여러분 거짓말이었어요. 이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셜록 홈즈라고 아시죠? 탐정소설. 자, 이거 지었던 작가 이름도 아세요? 누구요? 아니, 그죠. 코난 도일. 이 사람이 이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거짓말한 거예요. 조작한 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 그래 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이 그림 그려 있었습니다. 네브라스카인. 여러분 이건 이빨 하나 가지고 만든 거 아세요? 이빨 하나로 여러분 교과서 이 그림 실려 있었어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멧돼지 화석이었어요. 멧돼지 이빨. 한국, 미국 다 사라졌어요. 신기하게 중국하고 일본은 아직도 있어요. 그들은 왜 있나? 내일 잠깐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왜 중국은 이걸 빼지 않고 있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하고 진화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류의 진화 계통표 그래가지고 사람 닮은 거 위에다가 들 닮은 거 밑에다 나열해 놓은 거. 자, 이런 거 보셨죠, 많이? 네? 네, 여러분 여기 두개골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대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어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을까요? 네? 이 그림에밖에 없어요. 두개골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수평으로. 너무나 드물게 지표에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책에다가 뭐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써 있죠? 네. 여러분 이거 아무도 측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이거 측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요 얘기 이제 내일 모레 나와요. 한 번에 다 하지 않죠. 7번 뭐 여유 있게 할 거니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이건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두개골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는 원숭이 아니면 사람으로 결론난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맞아요. 너무 드물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엮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드물게 발견되기 때문에. 또 발견됐다가도 나중에 다 결론 났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온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여러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계속 스토리를 엮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증과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을 찾기 어렵다.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네. 네. 저희가 더 이상 논문 읽었다간 여러분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논문은 여기서 끝. 네. 그래도 또 논문을 안 읽으면 안 돼. 왜? 제 얘기하는 줄 알 테니까. 여러분 창조와 진화 논쟁할 때 인류의 진화의 두개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논쟁도 없지만. 왜 논쟁이 없는지 아세요? 창조과학자가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저희는 매년 공문 보내요. 저 연구소에서. 제가 있던 곳이 창조과학 연구소거든요. 미국에. 지금 달라스에 있는. 그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안 나오는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논쟁하겠다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하자 그랬는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거나 없어요. 중간은. 네. 여기 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 나눠도 대표적인 우리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바원이가 쫙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뭐예요? 보니까 저랑 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못 따라와요. 괜찮겠죠?
대화. 우리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뭐예요? 자, 몇 년도에? 1891년이요. 이 땅에 진화론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찰스 다윈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이 쓴 책도 기억나세요, 혹시?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자, 이게 언제 출판됐냐 하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한 번 더 할까요? 1859년. 자, 이거는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 7번 동안 아시겠죠? 1859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 얘기할 땐 이런 거 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 더군다나 찰스 다윈이 언제 죽었냐면 1882년에 죽었어요. 자,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찰스 다윈이 여러분 빠진 고리를 보고 진화론 쓴 게 아니었어요. 진화론에 대한 뭐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왔나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믿음 분명히 틀렸어요. 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화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여러분 빠진 고리가 더 많아야 돼. 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인류는 250만 년 동안 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여러분 잘 모르나? 250만 년이 뭔지 잘 모르나 본데 혹시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없어요? 100년이 얼마나 긴데요? 1000년이 얼마나 긴데? 10,000년? 정말 까마득한 거예요. 250만 년이요? 그러면 여러분 빠진 고리가 더 많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왜 하나도 없을까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분명히. 네. 그래서 진화론 우리가 그릇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로 교배를 해야 되잖아요. 유전학적으로. 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아시죠? 네, 좀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염색체가 사람이 몇 개인가요? 네, 46개입니다. 침팬지는 48개예요. 염색체 수가 다르면 여러분, 교배가 정말 아주 인위적으로 막 테크놀로지를 하지 않는 한 이게 힘들어요. 또 테크놀로지 해도 또 문제예요, 그 다음이. 네. 더군다나 고양이가 38, 돼지가 38, 사람이 46, 침팬지가 46, 양이 54, 코끼리가 56, 곰이 74, 개가 78, 바닷개 208. 여러분, 이 염색체 숫자는 진화 순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아요.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우리가. 침팬지하고 사람의 DNA가 96%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 다 났으니까. 신문에 다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이 여러분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세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잡아내는 게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예요.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침팬지하고 사람은 약 70% 정도밖에 안 비슷해요. 여러분 70% 그럴듯한 거예요. 왜? 겉보기 어떤 거예요?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좀 비슷하죠? 그 정도 딱 맞는 거예요. 왜? 유전학이라는 건 겉모습이니까. 그러나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고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비교 불가. 네. 여러분 이건 유사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세요? 비교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인류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걸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기 때문에 화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과학 탐사 우리 오신 분 아시겠지만 오늘 화석도 사는 시간 있었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물고기, 나방, 새우 이런 거 화석이죠. 화석의 정의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입니다. 이건 늘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살았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적어도 화석에서는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를 겪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중간 단계라는 건 없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진화론자들의 사건 중에 바로 뭐냐면 1980년에 당대 최고의 진화론자까지 160명이 미국의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결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소진화라는 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게 소진화예요. 아시겠죠? 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입니다. 근데 소진화가 아무리 축적돼도 다른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대진화. 이게 이제 그때 나온 첫 번째 결론이에요. 아직까지 모른다. 두 번째가 뭐냐면 화석에서 중간 단계 전이 형태라고는 없다. 이게 여러분 이때 나온 결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이건 여러분 과거에도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고 오늘날 아무리 실험해도 어떤 거예요?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틀렸다고 하는 이 맹점을 그냥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논문들이 막 나와요. 여기 나온 것처럼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중간 단계에 있는 줄 알았죠? 화석 기록에서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겠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 마이클 루즈라고 현재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플로리다에 있죠. 화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들이 연결될 리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빠진 고리가 더 많아야 돼요. 맞습니까? 왜? 진화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보다 더 기니까. 맞습니까? 근데 없어요. 우리 진화론자죠? 마크 리들리.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해진 거를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화제나 공개 논쟁할 때 여러분 화석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바로 공격받기 때문에.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 있죠? 조개와 같은 거. 여기서 물고기를 진화했다 그래요. 조개 화석이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어요. 제가 우리 미시건에서 지질학 강사 생활할 때 다리에 걸리는 게 다 조개 화석이었어요. 얼마나 많아요? 수백억이 넘어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떤 논문에서도 해양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보고된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학자 로스가. 화석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우리 지질학자들한테 이 고민인데 일반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믿고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새 아닐까요? 그죠? 난다는 건 정말 경이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비행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진화론자들이 새의 조상을 모르고 봤을까요? 놀랍게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꼽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뱀을 왜 이 파충류를 왜 새의 조상으로 꼽았을까요? 도대체 파충류하고 새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공통점 정확하게 하나 딱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알라잖아요. 여기서 꼽은 거예요. 공통점 완벽해. 자, 근데 오늘날의 도마뱀들 파충류들 다 네 발로 걸어요. 아니면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어때야 돼요? 네 발로 걷다가 날려 그러면 두 발이 자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발 가졌던 파충류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살아있는 거에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근데 화석에는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공룡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스토리 엮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찾아야겠죠. 그죠? 증거를. 맞습니까? 그러다가 발표된 게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시조새입니다. 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가운데 밑에 머리가 있죠? 보이세요? 날개 보이죠? 뒷다리 보이죠? 꼬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 것 같으세요? 한 30m? 10m? 5m? 점점 줄어들죠? 1m? 여러분이 딱 30cm인 거 아세요? 이거 오늘날 비둘기가 까마귀가 죽어도 이 모습 되는 거 알아요? 이건 여러분 이미 유명한 과학자들은 다 결론 내렸어요. 조리학의 최고의 권위자, 그럼 알렌 페드시아인데 이 사람이 최고의 논문인지 사이언스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 가지고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의 새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어디에 앉을 수 있느냐? 잔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이거 바꿀 수 없다. 확신했어요. 그러냐?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그때 내가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반파충류도 아닌 뭐라고 한 마리? 새? 그래도 안 빠지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틀린 거 배우기 때문에 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 시조새가 교과서에서 빠진 적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각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났잖아요. 한국 교과부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이렇게 실린 거예요. 모든 인터넷 신문이. 정말 댓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니까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제만이야 이런 작자들 때문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교과부 비난하는 댓글들. 교과부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 학기에 다시 넣었잖아요. 여러분, 사실보다 무서운 게 댓글인 거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한창 제가 이슈가 됐을 때 서울에 그 중화동이라고 있죠? 거기 키스트가 있다고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인데 거기에 이제 키스트 과학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 질문이 있대. 네.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결론이 이렇게 뻔히 다 났는데 과학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 들었죠? 아니, 과학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결론 났는데. 네. 그 질문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과학자들 뭐 하고 계세요? 뒤쪽 앉아있구만. 뭐 하세요?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수천 권 나오죠.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물어봤어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쁜 거 아세요? 이런 교과서 무서워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조새가 이렇게 결론 난 거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그랬어요. 맞대요. 처음 들었대요. 교과서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 정부나,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부 바꾸면 뭐부터, 정권이 바뀌면 뭐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교과서. 네, 베스트셀러. 네. 일반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적이란 말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교과서의 파워를 정말 잘 알았던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람. 그건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계속 흘려놔야지 내일 또 동기가 되니까. 내일 새벽에 나와요. 너무 중요해요. 이 교과서의 파워를 알고 그날을 교과서로 바꿔버린 사람들.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 아셔야 돼요. 교과서를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이거 뭐 넘어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이 나오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건 관찰과 실험이 이루어져야 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깃털이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파충류에서 여러분 깃털이 나오는 실험을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저는 원래 미국에 갈 때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려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미시간 주립대 가자마자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3년 반을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고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했어요. 교수님들한테 질문했겠죠? 딱 투 스텝만 내려가면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예요. 공룡 본 적 없죠? 파충류에서 깃털이 나는 거 본 적 없죠? 실험에 성공한 적 없죠?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계속 이번 7번 동안에 딱 2단계 내려가 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웃듯이 웃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이 2단계를 못 내려가요. 참 신기해. 네. 교과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누가 했어요? 찰스 다윈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 그림들이 어디에 있나? 가지 끝에만 있죠, 그죠? 줄기에는 없어요. 줄기는 다 믿음으로 메꾼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의 대부 중에 대부였어요. 이 사람 이상의 진화론자는 없었어요. 전공이 화석이에요. 고생물학.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테판 제이 굴드. 화석의 전이 단계, 중간 단계예요. 극단적인 무죄, 이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이건 절대 서로 얘기 안 해.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진화론 다 무너지는 거야. 교과서를 장식하는 진화론적 생명나무는 가지들의 끝과 마디의 자료만을 가지고 있다. 줄기는 아니에요. 나머지 추론이다. 이성적이긴 하지만 화석 증거는 아니다. 화석은 여러분 그렇게 발견 안 돼요. 즉 진화론적으로 말해요. 화석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서대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줄근 거예요. 이렇게 진화했을 거다라고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믿음이죠. 중간 단계가 있나요? 염색 접수 다르죠? 예? 교배가 되나요? 그러면 완전 비현실이지. 그러니까 우리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있었다고? 1800? 우리 수업해도 좋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7번 세미나 하는 동안. 예.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책이 이거예요. 6번째 개정판. 예. 13년에 썼어요. 1872년. 이때 찰스 다윈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쓴 말이에요. 마지막 책에.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이론,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과 진화는 너무 분명한 반대다. 여러분 이러고 죽은 거 아세요? 10년 후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다윈도 못 봤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화에다가 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인가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화론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릇된 믿음이에요. 있으면 어때야 되냐? 더 많아야 돼. 근데 이걸 몰라요, 일반인들은.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한테 절했죠. 맞습니까? 완전 비현실이지. 조상들이 우리한테 뭘 해줘? 안 그래? 근데 다 그렇게 했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유교 배웠듯이 지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배워요? 진화론 배워요.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은 조상한테 절하듯이 우리는 지금 진화론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 틀린 거예요. 성경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유교, 그때 신앙 버리기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진화론 버리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교과서에 진화론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 아시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서산제일 감독에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이걸 배워. 학교에서도 머리 아픈데. 교회에서 이걸 안 배웠을 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났어요. 유럽이 그랬어요. 미국도. 지금 한국 그래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떠나요. 그 옆에 보면 더 잘게 나눠 있죠. 캠브리아계 오도비 시작이면 잘게, 그죠? 그 옆에 화석 이름도 써 있어요, 그죠? 그걸 그대로 옮겨오는 게 오른쪽에 그림, 지질세표입니다. 이거 모두 뭐로 만든 거냐?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화석은 여러분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하시네.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여러분, 사람 화석부터 진화의 역순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어디도 없어요.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된 게 없다 그랬죠? 이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놓은 거 아세요? 지구상에 여러분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이건 모든 지질학자가 다 알아요. 화석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간 이 얘기는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모름이 하는 건지 아세요? 나예요, 나. 우리의 조상은 저쪽을 죽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죠? 맞습니까? 이때 죽었으면 우리 조상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 이건 여러분, 저쪽을 죽이는 걸 정당화시켰어요. 지구상에 이런 그림 없는데. 무서운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종회견을 썼잖아요. 근데 13년 후에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이 그림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이 역사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화석이 변화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 창조된 다음에 죽은 시체가 화석이에요. 근데 거꾸로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진화되다가 아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 여기까지, 요거는. 더 했다가 여러분 거의 쓰러질 것 같아서 일단 요 그림만은. 이거 맞으면 뭐가 틀렸다고요? 근데 교과서 이거 가르쳐요. 지금 이걸 만들었던 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은 성경 혐오가였어요. 성경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화 역사책이 얼마 안 있다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음 세대는 교회에 떠났어요. 유럽은 1900년 들어서기 전에 이게 다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영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1910년, 미국은 1960년에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1950년도 말,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회 최고의 전성기 1970년도 말. 이걸 아니까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질학의 영적 구원자며 모세의 낡은 세대로부터 과학을 해방시켰다. 모세의 책은 낡은 책이 되어버렸어요. 이 책이 교과서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리고 지질세표가, 진화 역사가 새 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걸 여기에 발맞춰서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게 현대 학문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구석기, 신석기. 여러분, 구석기는 뭐죠? 깬석기, 그죠? 뗀석기? 그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 그죠? 마제석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석기 유물이 밑에 있고 신석기 유물이 위에서 발견된 경우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깬 것 같으면 구석기. 이 돌의 나이를 취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문제는 돌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드모스의 나이는 더 모르지. 근데 뭐라고 썼어요? 구석기 250만 년, 신석기 10,000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람은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10,000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완전히 지나라.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을까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10,00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250만 년. 아무도 측정한 적 없는 거 아세요? 왜 측정하지 않느냐가 내일 모레 나와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때부터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학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하고 반대하는 것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용어를 좀 이제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이제 과학적인 요구하고 이제 제가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야, 변이. 교배할 수 있죠. 왜? 염색 지수가 똑같고 DNA가 같으니까. 개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닭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변이라 그래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찰스 다윈이 진화론 썼잖아요. 그죠? 몇 년도에 썼다고? 1800? 좋습니다. 수업 때도 끝까지 가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1832년에 36년까지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다가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어요. 태평양에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섬에 갔더니 어떤 핀치새는 부리가 짧고 어떤 핀치가 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핀치새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이 부리가 더 긴 다른 종류의 새로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죠. 자, 이 이론이 바로 뭐예요? 이게 진화론이죠, 뭐. 자, 근데 여러분, 한 종류 안에서도 부리가 다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아니, 정말 한 종류는 모양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와 옆집 강아지와 모양 똑같아야 돼. 여러분 얼굴 다 똑같아야 돼. 우리 애들 구분 못 해. 여러분,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한 종류 안에서도 나오지 않는 거죠. 다윈은 이때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변하면 무진장 변할 줄 알았어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 바로 유전법칙이라는 게 발견된 다음입니다. 유전법칙 아시죠? 저 유전법칙이 뭐예요? 노란 완두콩하고 빨간 완두콩하고 교배했더니 다양해지려는 거죠? 우리 맨델 아시잖아요. 그레고리 맨델. 완두콩 아시죠? 아무리 다양해도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변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종류를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이에요. 찰스 다윈은 이 유전법칙 변이를 몰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인데 맨델의 유전법칙이 언제 발표됐어요? 얼마 차인가요? 7년이죠. 근데 찰스 다윈이 책을 계속 썼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1872년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맨델의 유전법칙이나 진화론이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동시에 등장했는데 여기 맨델을 가만 보니까 옷을 보니까 뭐 하던 분 같으세요? 신부였어요. 생물학자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법칙은 생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이 너무 시시한 논문에다 쓰는 바람에 이걸 읽은 생물학자가 없었어요. 언제서야 이 논문을 발견했냐 하면 35년이 지난 1900년에서야 이 논문을 발견하게 돼 접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진화론이 유럽을 덮어버린 다음에요. 그러므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맨델의 유전법칙이 제때에만 발표가 알려졌어도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변화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900년이 됐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1900년이 됐을 때 진화론자들이 당황했겠죠. 종류 안 변하네. 그래서 1900년에 진화론자들 한번 완전히 흔들거려요. 진화는 아니네. 그럼 진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하필이면 1901년하고 1903년에 변이 가운데 독특한 변이가 발표된 거예요. 그 변이가 바로 뭘까요? 좀 빠르시네. 바로 돌연변입니다. 혹시 별명이 돌연변인 사람? 되게 좋을 때 얘기 안 하죠? 돌연변이 뭐죠? 우리가 이제 DNA 유전자 있죠? 그게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계속 바이러스가 바로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 타겟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앞에 거 약이 안 통하는. 그래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예요. 돌연변이가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게 다른 거로 바뀐 적은 없다고요. 어쨌든 자,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방사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유명한 돌연변이 초파리 실험이 1928년도에 일어나고 이게 얼마 안 있다가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다 배워요.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 그래서 우리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초파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날개가 꺾였죠. 밑에 까매졌죠. 날개가 오그라들었죠. 눈 아래 컬러가 바뀐 이런 다양한 뮤턴트 돌연변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 안 있다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결론이 뭐죠? 첫 번째, 이건 여러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건가요? 일부러 만든 거죠. 날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엑스는 막 쪼인 거예요. 방사능을.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 나오려면 여러분 10만 내지 100만 세대 만에 하나 나올까 말 거예요. 10만 내지 100만 마리가 아닙니다. 10만 내지 100만 세대. 그러니까 무지무지 어떻다? 드물다. 자, 두 번째,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돌연변이 초파리들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뭐 방사능이 건강하면 맞고 다니게 우리? 왜 방사능을 무서워해요? 건강하지 않게 하니까. 다윈의 이론상으로도 뭐가 살아남아야 돼요? 건강한 게, 튼튼한 게 살아남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래가지고 돌연변이 초파리 아무리 만들어도 여태까지 모기로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종류를 못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될까요? 감소돼야 될까요? 돌연변이 맞다면은 증가돼야 되겠지. 뭐 깃털 없는 도마뱀이 날도록하게 깃털이 나오게 하려면 그 엄마가 먹는 동안 돌연변이 맞으면서 깃털이 나오게 하는 유전 정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증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얻은 모든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감소 과정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리 스패트너라고 MIT 나온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생리학 실험실에서 10년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논문을 다 조사해 봤어요. 과연 돌연변이로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있나?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 리차드 다킨스입니다. 우리 자녀들 있지만 저는 자녀들이 이분 책을 먼저 접하지 않길 원해요. 안의 내용이 틀린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말하는 글 쓰는 방법이 아주 저질이에요, 사실. 자, 근데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자가 진화 과정이나 돌연변이 가운데 여기 can you give an example? genetic mutation or evolution process.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가운데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유전 정보의 진화 과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눈만 껌뻑껌뻑해요. 딱 스탑하고 질문을 바꿔달래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예요. 이 사람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진화에 대한. 만약에 여러분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면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앞발이 날개로 피가 깃털로 변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런 생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생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지금 파충류는 앞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새들은 날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만약 이런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닌 게 있다면 이들은 여러분 완벽하게 되기 전에 자연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왜? 자연은 이러한 애매한 거를 보호하지 않아요. 자연은 언제나 완벽한 기능을 하는 걸 보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여러분 참 희한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물들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데 믿어야 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2단계 내려가 보라고.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우리 비현실로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현실로 살던 우리가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께서 다 현실로 이끌어오면은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래요. 야,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자. 아니, 뭐야, 이게. 그게 비현실인데. 네.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 비현실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현실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자하고 논쟁할 때 이 세 가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첫 번째, 중간 단계 화석 있으면 보여달라고.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얘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없어요. 세 번째, 유전 정보가 증가된 얘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첫 번째 지질학적으로, 두 번째 생물학적으로, 세 번째 유전학적으로 노 에비던스,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답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거 발견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래요. 믿음이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게 있어요. 종류. 우리 셋째 날에 식물들을 창조할 때 세 번 반복한 게 뭐예요? 종류대로입니다. 그러면 같이 할까요? 종류대로. 종류가 뭐냐?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종류란 말을 사용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죠? 요 얘기도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또 나오는데, 근데 방주에, 노아홍 때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라 그랬냐면 똑같이 종류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즉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 여러분 봄이 돼가지고 한국에 온갖 꽃들이 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진달래, 벚꽃, 무궁화, 개나리꽃 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벌하고 나비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온갖 꽃가루 다 묻겠죠? 근데 진달래 꽃에 딱 앉으면 여러분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진달래 암술은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진달래. 자기 DNA가 맞는 것만 반응해. 다음에 보면은 진달래 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이거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네.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종류대로. 여러분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종류대로예요. 네, 물고기하고 암놈이 알을 낳잖아요. 순놈이 숭액을 푸죠. 자기 거 헷갈리는 물고기 아직까지 관찰된 적 없어요. 헷갈린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하늘에 새가, 온갖 새가 날아다녀도 여러분 다른 새한테 눈 돌리는 새 관찰된 적 없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비둘기한테 눈 돌리는 거 보셨어요?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나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대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어. 다섯째 날 육식동물을 창조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5번씩이나 종류대로. 여러분 기린 아시죠?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또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린이 5m인지 6m 되는데, 기린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다 절대서 죽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혈압을 가지고는 머리 꼭대기 여러분 중력의 방향으로 피를 못 올려요. 그러므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이 긴 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꼭. 왜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그럼 피가 몰려가고 뇌출혈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은 물 잘 먹어요. 약간 어색하지 말고 잘 먹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해가지고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물 먹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기린이 노력해서요? 노력해서 됐다는 게 진화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손톱 만드신 분. 네. 다른 피부는 다 말랑말랑한데 손톱만 딱딱하죠? 그 딱딱한 단백질만 고기에 모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했어요? 난자와 정자 여러분, 그 인포메이션이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그럼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기린이. 네? 그래도 매년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다 그랬잖아요. 네. 어려운 말로 유전 법칙. 그러니까 저는 이 논문 정말 좋아해요. 난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거 나온 걸 본 적 있어야지. 완전 비현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왼쪽에 있는 게 순놈이고 오른쪽에 암놈인 거. 뭐 따먹을 때 위에 거 따먹는 건 순놈이에요. 밑에 거 따먹는 건 암놈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린이 위에 먹을 게 많을까요? 밑에 많을까요? 위에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작은 나무가 많을까요? 큰 나무가 많을까요? 작은 나무가 훨씬 많죠. 다 나무가 작다 커지지 무슨 처음부터 커져요? 완전히 비현실.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종류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해야 돼요. 바로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말 달라요. 언어, 예술, 창조, 동구사역, 종교.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내가 누구냐? 그럼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생각하는 동물, 고등동물, 사회적 동물, 영장류. 언젠가부터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 창조할 때 3번 영어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미지. 저 우리 일본 집회를 제가 이제 1년에 2번, 3번 갔었는데 그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일본 가서 이제만이니까 제가 이제만 아니에요? 윤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저 분위기 엉망됩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요? 안 닮았으니까.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닮은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안 그래요. 그 이상은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그 이상은? 우리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은 거예요. 보이는 걸 닮은 게 아니에요. 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라고? 이는 자기를 뭐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은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누굴 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는 바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서산제일감리교회 오니까 그렇게 말이 좀 길어지네. 계속. 5분 정도 괜찮겠죠? 더 해도 괜찮겠죠? 저희가 우리는 분명히 진화론자들한테 믿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근데 믿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믿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쫙 나오잖아요. 이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나와요. 그게 11장 3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지 뭐로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죠? 보이는 건 뭐라고요? 보이는 건 나타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건 다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 그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 없으면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무한테 절하고 돌한테 절했어요. 우리도 바벨탑 위가 다 터지면서 하나님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돌하고 나무한테 절했어요. 우리 조상들. 천하대장군 지하유장군 만들었어요. 죽은 조상한테 절했어요.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이는 것 가운데 누가 가장 닮았나요? 침팬지죠 뭐.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영국에서 진화론 나왔어요. 지금 진화론밖에 안 배워요. 영국은 지금 1%대로 떨어졌어요. 그 1%대 거의 99%는 70대 이상이에요. 이제 0%대로 떨어질 거예요, 영국은. 영국에서 런던 동물원에서 진화론자들이 항의한 거예요. 왜? 동물원에 다른 동물들 다 있는데 왜 사람만 없냐?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도 발생해요. 우리도 자꾸만 동물들의 위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강아지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급상승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이니까. 사람은 자꾸. 여러분, 이 겸손한 것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제 컵을 하나의 태양계라고 해봐요. 태양계 아시겠죠? 이게 수금제 모토천에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 합한 면적이에요. 이 컵이 태양계라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미국 큰 나라예요. 이 얘기는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1천억 개가 넘어요. 그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2천억 개예요.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가운데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서산, 우리 서산 제일 감리교회, 먼지 티끌도 안 되죠?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보이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먼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땐 괜찮지.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더 기분 나쁘면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나도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먼지 티끌이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비현실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가 같이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보이는 걸 보면서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올라가면 같이 누가 올라가죠?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보이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전자요, 후자요? 내 귀한 게 먼저죠.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있는데 딸이 콩팥이 필요한 거 한쪽, 콩팥 준 거야. 여러분, 콩팥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 건가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준 건가요? 차니까 좋겠죠. 그때 딸이 받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나 정말 사랑했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엄마의 사랑이 콩팥이 필요한 이 어려움 속에 뭐가 된 거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먼지 티끌 아니에요. 그게 어디 써 있냐? 우리 창조할 때부터 우리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더 귀할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 전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보다 훨씬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콩팥 줘가지고 살린 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 누가 무시해봐. 엄마한테 거의 사망입니다, 그 사람. 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네가 무시하니? 내가 콩팥 줘서 살린 애야?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죽지 않았겠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아들 줘서, 아들 하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살린 존재예요. 먼지 티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먼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아직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이는 거예요. 닮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쉽지 않으세요? 자, 중간 단계 없죠? 맞습니까? 정말 우리 다르죠? 맞아요? 정말 다스리고 있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죠? 나 진짜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지금 뭐라고 배우냐? 동물 중에 하나로 배워요. 먼지 찌끄려 배워요.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다음에는 자살률을 항상 1위를 차지했어요. 유럽이 1등이었다가 일본이 그 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일본이 그 다음 차지했다가 미국이 1960년대 들어간 다음에 1위 차지했다가 그 다음 어느 나라 됐어요? 대한민국. 먼지띠끌. 우리 자녀들 먼지띠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는데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질문은 여러분 쪽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적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주시면 제가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녁 예배만. 아시겠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다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중간 단계 하석 없고 중리에서 중리 변하지 않고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없지만 그 예를 찾으려고 아직까지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중간 단계 없고 우리가 정말 다르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한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먼지 티끌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